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만 역대 최다치인 1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쯤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대와 논란 속에서도 여수 음파교회가 목사부자 세습을 위해 결국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정관 개정에는 언론과 접촉할 경우 영구 퇴출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 공약 이행 여부에도 지역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 1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요. 정부는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된 사람은 17,8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약 3,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처음으로 10,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규모 역시 커져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26만 명씩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열흘 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순경 하루에 37만 명 안팎이 감염되며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상태로 유행 정점이 예측되어 들어야 한다면 방역 의료체계 대응 관리 범위 내에서 이번 오미크론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과부하 없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교육 현장은 불안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자가 간이 검사에서 학생 본인이 음성이면 학교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확진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자가검사는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수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이 중간중간 끊기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올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 아무리 교사다 보니까 그 결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갈수록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양성 판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응급환자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됩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지난 6일 공동의회를 열어 현 교단 탈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정관에는 당 회장을 원로 목사로 위임하고 언론과 접촉을 할 경우 영구 퇴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음파교회 성도뿐 아니라 지역 목회자들도 세습을 위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지난 6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수로 투표가 진행되면서 일부 교인들은 비밀 투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도 총에서 다 거수로 결의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쪽 찬성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저런 발전은 자제하십시오. 발언 중이라도 제재합니다. 일부 교인들이 거수 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앉으세요.
고성을 냈던 사람들은 이 교회 청년들로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인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의회가 진행됐고 반대 입장은 묵살됐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언론을 내어놓고 공동의회를 진행시키는 느낌. 강압적이고 공포적이었고 손을 들면 이제 찍힌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옮길 생각이 있죠. 알아보고 있고요. 또 개정된 정관을 보면 당회장을 원로 목사가 맡는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과 접촉할 경우 영구 퇴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관계자는 교단 탈퇴와 정관 개정 모두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함이라며 원로 목사가 당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교단의 헌법에는 교단을 탈퇴할 경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면직하고 교단 구성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노회에서는 교단법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임원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수 지역 목회자들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어정쩡하게 놔뒀을 경우에 저렇게 해도 된다. 이런 하나의 사례가 돼버려서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해 교단까지 탈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수 음파교회 부목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과반 득표를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는 전체 355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207표를, 이재명 후보가 130표를 얻어 윤 후보가 과반인 58.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또 윤 후보는 영광 콩농읍 5투표소와 광양 금호동 3투표소에서 각각 40.59%와 36.53%를 얻어 전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협 공약 이행 여부에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농림축산식품업의 경제 기여도에 맞게 농업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마을 조치 제도를 통해 농촌 병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유치를 지원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기초의원 지역구의 최소 정수를 3인으로 바꾸는 등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은 전남도의회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전남도의회 의석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지에 따라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실효성에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이 법의 한계를 보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규직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실제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국가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조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사실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기업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사고에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 또는 예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어떤 이런 방편을 써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산단이 노후화됐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안전 의무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노동계도 경제계도 처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이 법이 보완되고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여수 11에서 17도, 순천 11에서 20도, 광양 12에서 20도, 고흥 9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2에서 22도, 목포는 10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할 날씨는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건조한 대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개학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운동장에 거대한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물론 학교 생활 그리고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성인암석 키를 훌쩍 넘는 흙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학교 음악식 증축공사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입니다. 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을 방진망도 없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이래요.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은 학교 인근에 마련돼 있지만 업체 측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까지 흙을 보관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방학에 흙을 운동장에 야적한 뒤 반출하려 했다지만 개학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흙 반출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 측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방진망도 흙 반출을 위해 최근에 벗겨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2주 사이면은 정리가 되고 또 운동장은 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 난간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흙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흙산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학생이 없는 주말에 흙 반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전남 22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흥가와 음식점 주변, 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을 포함한 도내 15개 지역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 2022년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전남에서는 15곳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시 황전면과 광양시 진상면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